안녕하세요. 감동공화국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프랑스 시어머니를 둔 한국 세댁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뵐 때 떨리는데요. 먼 타국에서 서러웠을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한 날이었거든요. 파리 7구의 고급 주택가 마담 베르나르의 집 앞에 서니 마음이 쿵쿵 뛰었어요. 줄리앙이 제 손을 꽉 잡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마담 베르나르가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우아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 서연이구나. 드디어 만나네요. 말은 정중했지만 악수하는 손길이 너무 차가웠어요. 식당으로 들어가니 정말 우아한 테이블 세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색 촛대, 고급 도자기, 크리스털 잔까지.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마담 베르나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연, 당신 나라 음식은 매운 게 많다고 들었는데 김치 같은 거 말이야. 그런데 김치는 원래 기무치가 원조 맞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에요. 수백 년의 역사가 있고요. 그런데 마담 베르나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또 말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한국은 원래 일본의 식민지였지. 그래서 문화가 많이 섞였을 거야. 이번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독립된 나라고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조카 사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케이팝이 인기라고 하던데 그냥 마케팅의 힘 아닌가요? 실제로는 별로 대단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속이 끓어올랐지만 계속 참았어요. 줄리앙이 화제를 돌리려고 애쓰는 게 보였거든요. 어머니, 서연이는 정말 똑똑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요. 마담 베르나르가 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래, 어떤 일을 하는데? 마케팅팀에서 일해요. 프랑스 본사와 한국 지사를 연결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예술 쪽은 어떤가? 미술이나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말이야. 갑자기 미술 이야기가 나오니 더 긴장됐어요. 마담 베르나르는 전직 미술사 교수라고 줄리앙에게 들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예요. 역시 그렇구나. 미술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 특히 유럽의 미술사는 말이야. 마담 베르나르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저녁 내내 이런 식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무지한 발언들, 은근한 무시, 그리고 유럽 문화에 대한 자랑. 저는 계속 웃으며 넘어갔지만 속은 정말 화가 나고 있었어요. 식사 후 줄리안과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좀 고집이 세셔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 나라가, 제 문화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마담 베르나르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깊이 있는 문화를 가졌는지 알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마담 베르나르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한국 여자일 뿐인데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얼마 후 마담 베르나르가 루브르 미술관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기뻤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을 시어머니와 함께 관람한다니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루브르에 도착하니 정말 웅장했어요. 유리 피라미드 앞에서 마담 베르나르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적 있나요, 서연? 처음이에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그렇지. 한국엔 이런 미술관이 있긴 하니. 농담처럼 말했지만 묘하게 비꼬는 톤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어요. 덕수궁관, 과천관, 서울관까지 있고요.
한국 작가들의 훌륭한 작품들을 볼 수 있어요. 마담 베르나르가 코웃음을 쳤어요. 현대미술관. 아, 그런 건 어디나 있지. 하지만 진짜 클래식한 미술, 수백 년 된 명작들은 어떤가? 한국에도 전통 회화가 있어요. 조선시대 산수 하나. 아, 그건 동양화지. 서양 미술과는 차원이 다르잖아. 말을 자르더니 미술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나리자 앞에 서서 마담 베르나르는 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부터 바로크, 신고전주의까지. 정말 해박한 지식이었어요. 이런 작품들은 서구 문명의 정수야. 수백 년 동안 축적된 미적 감각과 철학이 담겨 있어.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알아야 하지.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사실 서양 미술사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마담 베르나르의 말투가 점점 거슬렸습니다. 베르사유의 비너스상 앞에서 결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너희는 늘 따라하기에 바쁘잖니?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모방하고. 하지만 진짜 창조적인 건 만들어내지 못해.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너희라고. 따라하기에 바쁘다고. 저는 참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도 창조적인 문화가 많아요. 한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인정받고 있고요. 한글. 아, 그 네모난 글자 말이야. 신기하긴 하지만 라틴 알파벳의 우아함과는 비교가 안 되지. 마담 베르나르는 계속 걸어갔어요. 저는 뒤따라가면서 마음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을 깎아내리고 유럽의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견딜 수 없었어요. 줄리앙이 중간에서 애쓰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서연이도 미술에 관심이 많아요. 한국에도 훌륭한 작가들이 많다고 하던데. 물론 있겠지. 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은 아니잖아. 피카소, 모네, 세잔. 이런 거장들과 비교할 수는 없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도 김환기, 박수근 같은 훌륭한 화가들이 있어요. 그분들 작품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아, 그래. 하지만 여기 루브르에는 없지. 마담 베르나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술관을 나오면서 포스터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유럽 국제문화박람회라는 글씨가 보였는데 여러 나라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 같았어요. 그런데 마담 베르나르는 관심 없다는 듯 지나쳐갔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마담 베르나르가 말했어요. 서연,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문화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가 쌓여야 진짜 깊이가 나오는 거지. 한국도 5천 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 하지만 대부분 중국의 영향이었잖아. 진짜 독자적인 문화는 언제부터인가? 저는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해도 마담 베르나르는 한국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줄리앙이 제 손을 잡으며 위로해줬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 문화는 서구에 비해 뒤떨어진 걸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정말 없는 걸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세계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엔 마담 베르나르가 자신의 친구들 모임에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내 친구들이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 한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뭔가 수상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파리 16구의 고급 살롱이었어요. 마담 베르나르의 친구들은 모두 제 나이보다 훨씬 많은 상류층 여성들이었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액세서리를 걸친 모습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제 며느리 서연을 소개할게요. 한국에서 온 아이예요. 친구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뭔가 품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아, 한국. 요즘 케이팝으로 유명하죠? 한 여성이 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성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음악 말고는 뭐가 있나요? 한국은 IT만 잘한다고 들었는데 예술 쪽은 전무하죠?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도 훌륭한 예술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담 베르나르가 물었어요. 마치 시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음, 백남준 작가는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그리고 김한기, 이우환. 제가 말하는 도중에 친구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아, 미안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네요. 한 여성이 말했어요. 유명한 화가라면 피카소, 모네, 반 고흐 같은 사람들 말이죠. 한국 영화는 어때요? 제가 다시 시도해봤어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어요. 아, 그 영화. 봤어요. 재미있긴 했지만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나요? 점점 더 황당해졌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비꼬거나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마담 베르나르는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전통 문화는 어떤가요?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한복이나 전통 음악, 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아, 기모노 같은 거. 아니에요.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에요. 기모노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도 비슷하게 보이는데.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한복을 기모노와 비교한다니. 하지만 여기서 소리 지를 수도 없었고 계속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한 친구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 딸이 BTS에 환장해요. 방탄소년단 말이에요. 혹시 서연도 그들을 알아요? 네, 물론이에요. 정말 대단한 그룹이죠. 그런데 마담 베르나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음악과 그런 상업적인 음악을 구분하지 못해.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딸에게 클래식을 들으라고 하는데 듣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로 가는 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한국이 그렇게 무시받을 나라인가요? 화장실에서 잠시 진정하고 나왔는데 여전히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역시 동양 사람들은 예술적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도 줄리앙이 행복하다면. 하지만 문화적 차이는 어쩔 수 없죠. 특히 아이들이 생기면 문제가 될 거예요.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밖으로 나왔어요. 마담 베르나르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서연, 어디 가는 거야? 집에 가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뭘 못 견딘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정말 모르세요? 저를 일부러 창피 주려고 저 사람들 앞에 데려온 거잖아요. 마담 베르나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친구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인 건데. 관심이 아니라 조롱이었어요. 조롱. 그냥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한 건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줄리앙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줄리앙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은 무시받아도 되는 나라일까요? 우리 문화는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들에게 보여주겠어요. 며칠 후 마르시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중년의 한국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네, 맞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마담 리라고 해요. 여기 산지 30년 됐어요. 반가웠습니다. 파리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르거든요. 마담 리는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담 리가 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K컬처 위크라는 행사가 있어요. 한국 문화를 알리는 큰 행사죠. 어떤 행사인가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함께 소개하는 거예요. 한복 패션쇼도 있고 K-팝 공연도 있고 전통 공예 체험도 할 수 있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저는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열정만 있으면 돼요. 요즘 유럽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요. 이번 행사에는 세계적인 예술가들도 오고 언론사 사람들도 많이 와요. 정말요? 네, 유럽 미술협회 사람들도 참석해요. 한국의 전통 미학과 현대 예술의 만남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담 리의 말을 들으니 한국 문화가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줄리앙에게 이야기했어요. 와, 정말 좋은 기회네요. 꼭 해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까봐.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서연이 하고 싶은 일 하세요. 그런데 마담 베르나르가 우연히 대화를 들었나 봐요. 무슨 행사에 참여한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한국 문화 행사에 자원봉사를 하려고 해요. 아, 그런 거. 가서 음식 부수나 지키겠지. 마담 베르나르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문화 소개하는 중요한 행사예요. 중요한 행사라. 누가 와? 관광객들. 아니에요. 예술가들이나 언론 관계자들도 많이 와요. 마담 베르나르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그럼 열심히 해봐.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 그런 행사들은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마담 리에게 연락했어요. 참여하겠어요. 뭘 하면 될까요? 마담 리가 정말 기뻐했어요. 좋아요. 서연 씨는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한국 문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프레젠테이션요? 네, 한국의 전통 미학과 현대 문화의 연결점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특히 한글의 아름다움이나 전통 공예의 현대적 계승 같은 내용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드디어 한국 문화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요. 그런데 이번 행사에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오세요. 파리 국립미술학교 교수님도 오시고 문화평론가들도 여러 명 참석해요. 아, 그리고 마담 듀부아도 오실 거예요. 마담 듀부아요? 유명한 미술평론가세요. 유럽 미술계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분이죠. 그 이름이 왜 익숙한지 생각해보니 마담 베르나르가 존경한다고 했던 평론가였어요. 만약 그분이 한국 문화를 좋게 평가한다면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담 베르나르가 무시하던 한국 문화가 얼마나 깊이 있고 아름다운지 알게 해주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자료를 찾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한복도 준비했어요. 이번엔 정말 완벽하게 해보겠어요. 줄리앙이 제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서연이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 정말 좋아해요. 네, 저도 오랜만에 뭔가에 푹 빠져 있는 제 모습이 좋았어요. 드디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행사 하루 전날이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미학부터 현대 케이팝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리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아름다움, 전통 자수의 기하학적 패턴, 그리고 그것이 현대 디자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말이죠. 그런데 저녁 식사 때 마담 베르나르가 이상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계속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서연, 내일 그 행사 정말 나갈 거야? 네, 준비 다 했어요. 솔직히 말하는데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게 우리 가문에 좋지 않을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해봐. 나는 미술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야. 그런데 내 며느리가 그런. 어떻게 말해야 하나 아마추어 같은 행사에 나간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마추어 행사가 아니에요. 정식 문화 행사고 유명한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도 결국 이민자들이 하는 행사잖아. 격이 다르지. 줄리앙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서연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그때 사라가 나타났어요. 요즘 자주 시댁에 오더니 오늘도 저녁을 함께 하게 됐나 봅니다.
무슨 일이에요? 마담 베르나르가 설명했어요. 사라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 K컬처 행사 말이에요? 포스터 봤는데 좀 어떻게 말해야 하죠? 뭐가 문제인데요? 너무 상업적으로 보여요. 진짜 문화 행사라기보다는 그냥 홍보용 같고. 사라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온라인에서 벌써 말들이 많아요. 화면을 보니 행사 포스터 사진이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색감이 과하게 편집되어 있고 밑에는 조롱하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올린 거예요? 글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 반응이 좀 그래요. 사라가 댓글들을 읽어줬어요. 한국 문화라고. 그냥 케이팝 아니야? 또 다른 홍보 행사네. 진짜 문화는 이런 게 아닌데.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누군가 일부러 행사를 깎아내리려고 한 것 같았거든요. 이상해요. 원래 포스터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사라가 말했어요. 마담 베르나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런 행사는 수준이 떨어져.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원래 행사는 정말 수준 높은 문화 행사라고요. 하지만 이미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소문이 뭐 어때서요? 저는 제가 준비한 걸 보여줄 거예요. 마담 베르나르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서연,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런 일로 우리 가족이 망신당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망신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내 친구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 며느리가 그런 행사에 나간다고 하면 저는 숨이 막혔어요. 결국 마담 베르나르는 처음부터 제가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한국 문화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죠. 서연, 나는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저를 생각해서요? 정말요? 줄리앙이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마담 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 씨, 내일 준비 어때요? 마담 리, 사실 좀 힘들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마담 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서연 씨,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온라인에서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내일 행사장에서 보여줄 서연 씨의 진심이에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분들은 알아볼 거예요. 마담 리의 말에 조금 힘이 났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서연 씨는 서연 씨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해야 해요. 30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봤는데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결국 인정받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맞아요. 포기할 수 없어요. 내일은 제가 그동안 준비한 모든 걸 보여줄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나라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인지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 한복, 그리고 제 마음의 준비까지.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행사 당일이 왔어요. 아침부터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한복을 입었습니다. 예쁜 분홍색 저고리와 하얀 치마, 그리고 전통 놀이개까지.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마담 리가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서연 씨, 정말 아름다워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그런데 정말 떨려요. 괜찮아요. 서연 씨가 준비한 걸 믿어요. 행사장 곳곳에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들이 있었어요. 전통공예, 한식 요리, 케이팝 댄스까지. 생각보다 훨씬 수준 높고 체계적으로 준비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마담 베르나르가 사라와 함께 행사장에 와 있었어요. 저를 감시하러 온 건가요?
제 발표 시간이 다가왔어요. 무대 앞에 서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앞자리에는 정말 지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앉아 있었고, 그 중에 마담 듀부아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오늘 한국 문화의 미학적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됐어요. 저는 한글의 과학적 아름다움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에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세계 유일의 과학적 문자죠. 이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보세요. 스크린에 한글의 구조를 보여주니 관중들이 신기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철학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학이 현대에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BTS의 앨범 커버를 보여줬어요.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얼마나 세련되게 디자인되었는지,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설명했습니다. 관중들이 점점 더 집중하는 게 느껴졌어요. 다음으로는 전통 자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 자수를 보세요. 이 정교한 패턴들, 색채의 조화는 어떤 유럽의 명품 브랜드 못지않아요. 실제 자수 작품 사진을 보여주니 감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현대 패션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한국 전통 문양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블랙핑크의 의상을 보세요. 이 속에는 한국의 전통 색채와 패턴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어요. K-팝과 전통 문화의 연결점을 설명하니 관중들이 정말 놀라워했어요. 특히 젊은 관객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음악의 이야기를 했어요. 전통 가곡의 선율이 어떻게 현대 K-팝의 멜로디에 녹아 있는지 들어보세요.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비교해서 들려주니 정말 신기했어요. 같은 감성, 같은 미적 감각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발표가 끝나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단순한 격려의 박수가 아니라 정말 감동받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질문 시간에 마담 듀부아가 손을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특히 전통과 현대의 연결점을 찾는 관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문화 융합이 바로 21세기 예술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그 유명한 평론가가 제 발표를 인정해 준 거예요. 다른 관객들도 계속 질문을 했어요. 한국 전통 색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K-팝의 안무에도 전통 요소가 있나요? 저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마담 베르나르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 발표를 끝까지 지켜본 것 같았는데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마담 리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서연 씨, 정말 대박이었어요. 마담 듀부아가 서연 씨 발표를 극찬했어요. 정말요? 네, 지금 기자들한테 인터뷰하고 있어요.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렇게 잘 설명한 발표는 처음 본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한국 문화의 진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었구나. 그때 사라가 다가왔어요. 표정이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연 언니, 정말 죄송해요. 어제 제가 너무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실 저희가, 아니, 이모가 너무 걱정하셔서 제가 온라인에 그런 걸 올린 거예요. 하지만 오늘 언니 발표를 보니까 정말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겠어요. 사라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어요. 제 잡지사에서 언니 인터뷰해도 될까요? 정말 좋은 기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놀랐어요. 그 사라가 이렇게 태도를 바꿀 줄이야. 역시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다음에도 이런 발표를 해달라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렸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아직도 꿈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발표에 감동받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고 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마담 베르나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용히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돌아왔네. 네. 오늘. 어땠어? 뭔가 평소와 다른 톤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마담 베르나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나도 봤어. 네. 당신 발표 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저는 놀랐어요. 마담 베르나르가 제 발표를 끝까지 지켜본 거였어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한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마담 베르나르는 창밖을 바라보며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는 당신을 과소평가했어. 시어머니. 아니, 들어봐.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당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지. 마담 베르나르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 당신 발표를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렇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아니야. 나는 정말 몰랐어. 한국 문화가 이렇게 깊고 아름다운 줄. 특히 마담 듀부아가 당신 발표를 극찬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 마담 듀부아 이야기가 나오니 마담 베르나르의 표정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 사람은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 발표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런 문화적 깊이를 가진 발표는 오랜만에 봤다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렇게 존경하던 평론가가 제 발표를 인정해줬다니. 그리고 마담 베르나르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나는 당신이 그냥 평범한 아시아 여자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 보니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시어머니. 미안해, 서연.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마담 베르나르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나라니까. 그때 줄리앙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서연이 정말 멋있었죠? 정말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어. 저녁 식사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마담 베르나르가 저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서, 전통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제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서연, 한국에서는 어떻게 자랐어? 평범하게 자랐어요. 부모님이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한국 부모들은 정말 교육열이 높다고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거구나. 이런 마담 베르나르의 모습은 처음 봤어요.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었어?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싶었거든요. 역시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식사 후 마담 베르나르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많이 줬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줬어. 나는 당신을 인정하기 싫었어. 솔직히 말하면 질투도 났고. 질투요? 내 아들을 사랑하는 당신이,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는 당신이 부러웠나 봐.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 당신은 정말 자랑스러운 며느리야. 마담 베르나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토록 차갑던 마담 베르나르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준 거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행사 있으면 나도 가볼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정말요? 정말이야. 오늘 당신을 다시 봤어. 아니, 처음 제대로 본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마담 베르나르와 진짜 소통할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오랜 갈등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라의 잡지에 제 인터뷰가 실렸고, 마담 듀부아도 자신의 칼럼에서 제 발표를 언급해줬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마담 베르나르와의 관계였어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매일 저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보고 한국 요리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서연, 오늘은 김치 만드는 법 가르쳐 줄 수 있어? 정말요? 하지만 냄새가 좀 날 텐데. 괜찮아. 나도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함께 김치를 담그는 마담 베르나르의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게 한국 음식을 무시하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잘하고 계세요. 배추를 이렇게 사이사이에 양념을 발라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복잡하네. 정말 과학적인 것 같아. 발효 음식이라서 정말 복잡해요. 온도, 습도, 소금의 농도까지 다 중요하거든요. 역시 한국 음식도 깊이가 있구나. 그런 마담 베르나르를 보면서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마담 베르나르가 저를 서재로 불렀거든요. 서연, 이리 와봐. 서재에 가니 마담 베르나르가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도자기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오래전에 수집한 고려 청자야. 정말 아끼는 작품이지. 고려 청자라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담 베르나르가 한국의 도자기를 수집했다니.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동양 도자기에 관심이 있었어. 특히 이 고려 청자는 정말 완벽한 작품이야. 색깔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동안 나는 이게 한국 작품이라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동양 미술 정도로 생각했지. 하지만 당신 발표를 듣고 나서 깨달았어. 이 작품이 얼마나 특별한 문화에서 나온 건지.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마담 베르나르가 한국 문화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요. 서연, 이 청자를 당신에게 주고 싶어. 네. 이런 귀한 걸 저에게요? 당신이야말로 이 작품의 진짜 가치를 알아줄 사람이야. 그리고 마담 베르나르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이제 당신은 내 진짜 가족이야.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토록 차가웠던 마담 베르나르가 저를 진짜 가족으로 인정해 준 거니까요. 고마워요, 시어머니.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이 있어. 무엇인가요?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어. 당신과 함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담 베르나르가 한국에 가고 싶다니. 정말요? 정말이야. 당신이 자란 곳을 보고 싶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 당신 부모님도 만나 뵙고 싶고. 제 마음이 정말 벅차올랐어요.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던 마담 베르나르가 이제는 직접 가보고 싶다고 하다니. 물론이에요. 정말 기뻐요. 그럼 언제 갈까? 다음 달. 좋아요. 제가 일정 맞춰볼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한국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줄리앙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와, 드디어 한국에 가는군요. 서연이 고향을 볼 수 있겠네요. 마담 베르나르가 한국 관광지를 검색하면서 말했어요. 경복궁도 가보고 싶고 국립현대미술관도 가보고 싶어. 그리고 서연이가 어렸을 때 다니던 학교도 보고 싶고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나도 정말 기대돼. 서연이 부모님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딸을 키우셨는지 궁금해.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마담 리에게 전화했어요. 마담 리,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서연,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 시어머니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저를 진짜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정말요? 오, 그렇게 됐구나. 역시 진심은 통하는 거예요. 네, 정말 꿈 같아요. 서연 씨가 열심히 한 결과예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마담 리의 격려에 저는 더욱 뿌듯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해낸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저희는 한국 여행 티켓을 예약했어요. 마담 베르나르는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맞나? 네, 정말 잘하세요. 감사합니다도 배우고 싶어.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어때? 발음이 괜찮아? 정말 좋아요. 마담 베르나르가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분이었는데 여행 전날 밤 마담 베르나르가 저에게 말했어요. 서연, 정말 고마워. 뭐가요?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서.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문화를 알게 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받아주셔서.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처음 파리에 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무시와 편견을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마담 베르나르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서연, 한국이 어떤 곳일까?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시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 당신이 자란 곳이니까. 비행기가 한국 하늘을 날고 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두 문화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마담 베르나르가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시어머니. 공항에서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나라 그 속에 있던 저를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시는군요. 문화는 국경을 넘나들고 진심은 편견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마담 베르나르와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드릴 생각을 하니 정말 설렜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